기다리다 보니까 그래도 꽤 들어와주셨네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하면은 어떤 이제 수열이 어떤 실수 x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표기를 쓰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x다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랑 필요 충분 조건이냐, 모든 입실론 0보다 큰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n이 존재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n-x가 입실론보다 작다. 그러니까 어떤 입실론을 가져와도, 어떤 양수 입실론을 가져와도 적당한 n 뒤부터는 그 x와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양수 입실론을 가져와도 적당한 n 뒤로 넘어가면은 xn과 x의 차이가 입실론이 안 나는 거죠. 입실론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똑같이 써놓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했었는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게 성립한다라고 했지만 모든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n에 대해서 저렇게 된다라고 써도 된다고 상계나 하계 정의를 할 때도 저런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열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수열 xn이 수렴한다, 이건 또 다른 얘기라고 했었죠. 수열이 이제 어떤 실수로 수렴한다와 수열이 수렴한다, 그게 다른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 정의는 안 했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such that xn이 x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싶긴 하지만 사실 수학에서 굉장히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열이 어떤 실수를 수렴한다와 그냥 수열이 수렴한다가 이렇게 다른 것이고, 그냥 수열이 수렴한다는 것은 그 수열이 어떤 실수로 수렴하도록 하는 그런 실수가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라는 거죠.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 어떤 명제의 부정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열 xn이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앞서서 수열 xn이 수렴한다는 게 어떤 실수 x가 존재해서 xn이 x로 수렴한다 였으니까, 부정은 어떤을 이제 모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모든 x인 r에 대해서 xn이 x로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좀 이제 약간 색칠을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요거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좀 아꼈어야 됐는데. 모든 x인 r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노란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란색을 부정해야 되는 건데, 노란색은 뭐냐면 모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건 좀 더 낮춰서 이제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요 하늘색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 노란색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똑같이 써주고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는 거니까 어떤 입실론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부정이 되겠죠. 어떤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네, 되겠죠. 이게 채팅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핸드폰이 네,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색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에는 이제 똑같이 써주고, 하늘색을 이제 어떻게 부정할 거냐? 하늘색은 뭐냐면 어떤 n에 대해서 이제 저게 성립한다 이런 소리니까, 그럼 이제 좀 더 이걸 낮춰서 30쯤에 갖다 놓고 보라색을 써서 서치셋을 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n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부정을 하면 이제 모든 n에 대해서 보라색이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열심히 색칠을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색칠을 놀이는 끝났고요. 그러면 앞에는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써놓고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쓰는 게 마지막이어서 그냥 또 쓰겠습니다. 모든 x인 r에 대해서 양수 입실은 존재해서 such that 모든 n인 n에 대해서, 자 그럼 저걸 부정해야 되는데, 저거 부정은 뭐 많이 했던 거죠. 어떤 n보다 큰 n이 존재해서 such that 저게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수열 xn이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열심히 색칠을 해가면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명제를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보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서 근데 그 양수 입실론이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스몰 n이 존재해서 라지 n보다 크거나 같은 such that 아주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좀 더 이걸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랑 사실은 필연 충분 조건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무한히 많은 자연수 n에 대하여 xn-x가 입실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한다.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인데 이건 제가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증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핸드폰이 켜졌는데 제가 이제 채팅을 볼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들어오자마자 연습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이제 채팅을 볼 수 있으니 채팅을 쳐주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핸드폰이 왜 이렇게 안 켜지는지 다행히 잘 켜졌네요.
그래서 이게 연습 문제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알만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큰 입실은 존재해서 무한히 많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저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 네. 좀 더 할만해졌습니다. 앞에 있는 얘기는 좀 잘 뜯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긴 한데 좀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봅시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머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을 안 하겠죠. 마이너스 1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수렴을 안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앞서 했던 논의로 우리가 뭐 수렴하지 않는 거는 당연히 알죠.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우리 직관으로도 그렇고요.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간격이 2잖아요. 그러면 앞서 했던 정의를 생각하면은 어떤 실수를 가져와도 입시론을 잘 잡아서 그 입실론 그 실수로부터 입실론 반경에 그러니까 그 반경 밖에 무한히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실론을 대충 뭘로 잡으면 되겠어요? 한 뭐 2분의 1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디를 잡아도 어떤 실수를 가져와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2분의 1을 반경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은 밖에 튀어나가는 게 무한히 많잖아요. 마이너스 1이 계속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계속 점이 찍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점 하나, 1에 점 하나 이렇게 찍힌다고 생각하면은 2분의 1 정도 잡으면 이렇게 해도 무한히 여기 많이 찍히는 거고 반대로 뭐 여기쯤에 잡아가지고 어떤 x를 그러면 이제 2분의 1 반경이면 뭐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1에 무한히 많이 찍히는 거죠. 1에 무한히 많이 찍혀서 1에 무한히 많이 네. 이 입실로 2분의 1 반경 밖에 무한히 많은 점이 찍히는 거죠. 계속 이제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1에는 무한히 많은 점이 찍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실론을 2분의 1 정도로 잡으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수식적으로 깔끔하게 쓰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정의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맨 밑에 걸로 하면 좀 더 와닿죠. 네, 제 설명 능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수렴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엄밀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증명하지 못했던 수렴에 대한 그런 성질들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x고 그러니까 x로 수렴을 하고 xn이라는 수렴이 x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yn이 y면은 이럴 때 둘 다 수렴이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는 거는 그럴 때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더한 것도 이제 그대로 되고 더한 것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곱한 것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나눈 것도 잘 되는데 나눌 때는 뭘 조심해야겠어요? 이렇게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네.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네. 분모가 0이 아닌 걸 조심해야겠죠? 네, 0이, 그쵸. 분모가 0이 아닌 거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는 네, 이것도 연습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습 문제가 딱 2개 있는데 앞에 했던 그 필요 충분 조건 증명이랑 요거가 연습 문제입니다. 네. 강의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으니 네. 하여튼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위에 있는 2개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명할 거는 먼저 더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 때도 더하기를 먼저 배우잖아요. 더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에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증명은 아니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렴을 한다고 했으니까 xn 더하기yn에서 x 플러스 y를 빼는 요거의 절대값을 입시론보다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입시론을 가져와도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또 삼각부등식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일단 얘를 쪼개줍니다.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각각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각각을 이번에도 좀 색칠을 해보자면 이제 얘는 너무 굵으네요. 얘는 이제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거고 또 얘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입실론보다 작겠죠. 더하면 수렴하니까 아무 양수나 가져와도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저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을.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겠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 증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하기 전에 딴소리를 좀 하자면 저기 월요일에 제가 선대 스터디를 들었는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영어를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증명을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약간 전개가 뜬금없나요? 하여튼 제가 이 증명을 열심히 영어로 써왔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였으면 제가 0보다 큰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썼겠지만 기분 입실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0보다 큰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take는 뭐냐면 몸을 잡자 이런 거잖아요. n1을 잡을 건데 such that 이제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xn-x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이걸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xn이 x로 수렴하기 때문이죠. 수렴한데 정의가 어떤 양수를 가져와도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xn-x의 절대값이 그 양수보다 작도록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2분의 입실론을 가져왔을 때도 적당한 n1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 논리로 take n2 in n such that n이 이제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yn-y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것도 되겠죠. 그러면 put n 이제 n을 둘 중에 더 큰 걸로 두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어가 좋은 게 단어 하나만 써도 뭔가 좀 멋있어요. 단어 하나만 앞에다 갖다 놔도 뭔가 그럴듯하게 말이 됩니다.
우리말이었으면 이제 n은 max n1 n2로 두자 뭐 이랬어야 됐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then 그러면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아까 썼던 그 연습장을 이제 옮겨주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삼각부등식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 이제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입실론 이렇게 된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더하기 yn이 x 더하기 y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 때 배웠던 그러니까 수열을 더해놓은 걸 극한을 취해도 각각을 이제 극한을 취한 걸로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증명 없이 배웠던, 증명을 하지 못했던 그런 정리를 증명을 해봤고, 당연한 얘기지만 각각이 수렴을 해야 쓸 수 있는 거겠죠. 수렴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이제 고등학생 때도 주의사항으로서 이제 배우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수렴을 해야 쓸 수 있는 거고, 수렴을 안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xn이 0101 이렇게 가고 yn이 1010 이렇게 가면은 합은 1로 수렴하지만 각각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꼭 수렴을 해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도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덧셈은 좀 쉽게 해결을 했고요. 곱셈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yn이 xy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한번 연습장을 써볼게요. 이게 아까랑 똑같이 요게 입실론보다 작다 요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좀 간결하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 상태로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더했다가 빼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아주 뭔가 저런 풀이를 어떻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고배미분 증명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h분의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fx gx 이렇게 있을 때도 비슷한 걸 이제 더했다 뺐다 했었잖아요. fx 플러스 h에 gx 이걸 더했다 빼고 그런 작업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짓을 했었다 그런 얘기였고요. 이렇게 좀 해두고 보면 또 삼각부등식을 써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첫 시간에 이 부등식을 얘기했었는데 역시 정말 중요한 부등식이 맞았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n에 절대값 yn-y 이렇게 되고 더하기 절대값 y 절대값 xn-x 이렇게 꺼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xn은 어쨌든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적당히 n이 커지면은 a보다 작거나 같겠거나 그러니까 작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적당히 큰 n을 잡으면 a인 그 반경 안에 0부터 0에 대해서 a인 반경 안에 다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증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yn-y는 yn이라는 수열이 y를 수렴하기 때문에
아무 양수나 가져와도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그거보다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2a분의 입실론 이렇게 잡으면 얘가 2분의 입실론 되는 거잖아요. 아까처럼 각각을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절대값 y는 그냥 숫자죠.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이 절대값 y 분의 입실론이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썼다가는 해석학 시험에서 이렇게 썼다가는 감점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점당하기 좋은 요소입니다. 무엇일까요? y가 0이라면 슬프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 해석학 시험에 제가 교수라면 아주 내기 좋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감점당하기 좋은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귀찮지만 그래도 분모가 0이 되는 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y가 당연히 절대값 y 더하기 1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네. 이러면은 분모가 0이 될 걱정이 없는 거죠. 앞에서는 왜 그런 문제가 없었냐면 어떤 절대값 xn이 a보다 작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 xn이 죄다 0이라고 해도 a는 어쨌든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양수여야 돼서 그런 문제가 안 발생했었는데 절대값 y는 그냥 y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는 어떤 수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좀 트리키한 방법을 써줘야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2분의 입실론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했던 논의를 깔끔히 이제 증명으로 쓰고 싶은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진짜 절대값 xn이 a보다 작은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x면은 진짜 어떤 양수 a가 존재해서 그리고 어떤 적당한 n에 대해서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xn이 a보다 작은가 이런 걸 진짜 생각을 해봐야겠죠. 진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증명도 영어로 쓴다는 게 별거 없죠. 앞에 대충 동사 하나 붙여놓고 영어로 썼다고 주장하는 게 좀 부끄러운데 이제 n1을 잡을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x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n1이라는 적당한 수열을 잡을 수 있는데 such that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n-x가 1보다 작도록 하는 이거 2024 해석학 채널에 채팅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0이란 채팅을 쳐주셨군요. 이럴 수가.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n1이 존재해서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게 어떤 양수를 가져와도 적당히 큰 n에 대해서 xn과 x의 차이가 그 양수보다 작다 이건데 네. 그런데 1을 가져온 거죠 그냥 뭐 1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1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걸 좀 풀어서 써보면 x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풀어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x-1, x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xn은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자리가 좀 부족할 것 같으니 아래에다 쓰자면, 절대값 xn이라는 거는 이렇게보다 얘네들보단 작겠죠. 둘 중에 더 큰 거보다 작겠죠. 그쵸? 네. 둘 중에 두 절대값 중에, 두 수의 절대값 중에 더 큰 수의 절대값보다는 작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put a를 이제 이걸로 잡고 n을 n1이라고 잡으면 put 이렇게 하면 put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뭐를 뭐뭐라고 잡자, 이렇게 네, 먼저 가셔도 됩니다. 네. 사실 안 들어와 계시군요. 네. 영상으로 보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네, 안 들어와 계시네요. 영상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볼 때 이 소리가 들어갔겠죠. 네. 그쵸. 이렇게 두면은 then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n이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증명하고 싶었던 말을 증명했죠. a를 저렇게 잡고 n을 앞서 잡았던 n1으로 잡으면 저 식이 성립한다, 저 명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게 증명이 됐습니다. 적당한 양수에 대해서 적당히 큰 n을 잡으면 절대 xn이라는 수열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 이거를 증명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썼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래 증명하고 싶었던 거를 증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자, 그러면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또 뻔한 얘기죠. 연습장에 썼던 거를 좀 엄밀한 수학적인 그런 논의로 옮겨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xy다.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분 입실론. 네. 양수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쓰는 거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기분 입실론이라면 뭔가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자 이러면 좀 살짝 촌스럽고 그런데 문화 사대주의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영어로 쓰면 좀 멋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저는 한국어 익숙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n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양수 a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such that 아까 이제 증명했던 거에 의해서 적당히 이제 n1하고 양수 a를 잡아서 n이 n1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n이 a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적당한 n1과 a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take 또 이번엔 뭘 잡냐면 이제 이거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수렴하기 때문에 xn이라는 수열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n이 n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 수의 차가 이제 이렇게 된다. 그쵸. 사실 이 풀이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저런 수가 어디서 나왔지? 이런 수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서 이런 연습장이 있는 거죠. 네. 수학에서는 항상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냥 풀이만 봤을 때는 뭐야 저 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네, 사실은 저런 연습장이 있는 거죠. 또 이번 n3를 잡을 건데 약간 지겹죠. such that n이 n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yn-y가
2a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자, 그러면 put n을 이제 얘네 셋에 이제 최대로 잡으면 되겠죠. 왜냐면 최대로 잡으면은 최대로 잡은 수보다 크면은 최대로 잡은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원래 수보다도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잡으면 되고요. 그러면 n이 라지엔보다 크거나 같으면 앞서 했던 논리들을 다 쓸 수 있겠죠. 어차피 n1, n2, n3보다도 당연히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이제 연습장에 써줬던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쓰면은, 자, 이거를 더 빼주는 테크닉을 쓴다고 했었죠. 약간 트리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곱셈 미분을 증명할 때도 이런 걸 사용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데, 그쵸? 근데 그래서 이제 삼각부등식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밖으로 꺼내줄 수 있고, 그러면 앞에 이제 썼던 요렇게 이렇게 쓴 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 주면 되는 거죠. 절대값 x는 a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 yn-y는 2a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그대로 써주고,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라 절대값 y 더하기 1보다 작고, 그 다음에 절대값 xn-x는 2의 절대값 y 더하기 1 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이래서 각각을 계산해보면 2분의 입실론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이니까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 입실론 했기 때문에 근데 기분 입실론에 대해서 xn, yn-xy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도록 하는, 그러니까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n, yn-xy가 입실론보다 작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임의 양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임의의 양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수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그런 명제는 저렇게 어떤 수가 주어졌다고 하자라고 쓰면은 좀 깔끔한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임의 입실론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렇게 기분 입실론 쓰면은 증명이 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를 얘기를 할 건데, 단조 수렴 정리가 뭔지부터 얘기를 하고 각각의 자세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열 xn이 단조 증가고 그 다음에 위로 6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열 xn이 수렴한다, 그런 정리거든요.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 글씨가 많이 날아갔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게 어떤 수열 xn이 수렴한다,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수열 xn이 단조 증가한다, 이 단조 증가라는 용어가 지금 처음 나왔고, 그리고 어떤 수열이 위로 6에다, 이거는 사실 정의를 안 했거든요. 어떤 집합이 위로 6에다, 이런 걸 정의를 했는데, 수열이 위로 6에다,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 정의를 안 했죠. 그래서 둘 다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xn이 단조 증가한다,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해보면 모든 n인 n에 대해서 xn이 x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같은 것도 용납하는데 점점 커진다는, 이제 같은 것도 용납한다. 그러니까 좀 멋이 없게 말하자면 점점 크거나 같아진다. 좀 이상하죠. 하여튼 점점 증가하는구나.
이제 같은 걸 용납했다는 의미에서 단조를 붙인 것 같죠. 네. 책마다 아마 좀 정의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책은 그냥 증가한다의 정의가 뭐 저거고, 네,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가 보고 있는 김김계의 책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조 증가한다가 점점 커지는 거구나. 근데 같은 것도 용납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n이 위로 6a이다. 요것도 사실 뭐 당연히 이런 정의가 되겠죠. 그냥 xn들 다 모아둔 집합이 이게 위로 6a이다. 네, 아주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리를 증명을 해야겠죠. 자, 증명하기 앞서서 대충 느낌을 생각해보면 어떤 이제 수열이 있는데 계속 뭔가 증가를 한대요. 계속 뭔가 증가를 하는데 어떤 이제 위로 6이라는 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이제 거대한 이런 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어떤 이런 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를 못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더 못 넘어가지고 여기 수렴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벽이 뭘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이 벽이 뭘까요? 어떤 수열이 이제 계속 단조 증가를 하는데 쭉 가다가 이제 이 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넘는 거죠. 넘을 수 없는 차원의 벽이요. 아주 비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네, 하지만 증명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안 되네요. 자, 그런 걸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수학에서는 네, 그런 일상 용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네, 너무 그림이 조잡하면 이걸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거대한 벽이 있어가지고 못 넘는 거죠. 절망의 벽이요. 이럴 수가. 저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12살 위로 안 올라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들 너무 지금 잘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계셔서 그런지 네, 이 쉬운 답변을 아무도 안 하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가장 수학 실력이 부족한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3개겠죠. 최소 3개. 네. 최소 3개가 그 벽이겠죠. 네. 제가 지난 3강 영상을 보는데 제가 최대 3개란 말을 써놓고 한참 동안 이상함을 못 감지하는 걸 보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슈프리멈이 최소 3개죠. 그렇죠? 슈프리멈. 상한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슈프리멈.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3개란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을 하려면 저런 느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저기 최소성계로 되겠구나, 슈프리멈으로 되겠구나, 이런 느낌 정도는 알고 있어야 증명이 좀 가능합니다. 알파란 수를 잡을 건데 슈프리멈으로 잡을게요. 슈프리멈 오브 xn들 다 모아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열의 어떤 최소성계를 잡는 거죠. 슈프리멈을. 자, 그러면 수식적으로는 안 쓰고 그냥 그림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증명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자, 어떤 이제 알파가 있어요. 그러면 수렴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면 알파를 이제 주위로 하나 이 입실론의 반경에 어떤 입실론을 잡아도 이 반경에 다 들어가야겠죠. 어떤 입실론을 잡아도 알파를 중심으로 하는 입실론 반경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어떤 n 이후에는 그러면 수렴한다고 하자. 네,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네, 아마 이제는 그런 얘기에 좀 익숙해지지
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적당한 n 이후에는 요 반경 안에 다 들어오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알파가 지금 저 수열의 최소 상계라고 했잖아요. 수프리멈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최소 상계가 아니겠죠. 그쵸? 그러면 그거보다 큰 원소가 당연히 있겠죠. 이런 논의도 사실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왜냐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도 상계잖아요. 그러면은 알파가 상계 중에 최소라는 거에 좀 모순이구나.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xn이라는 수열이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전부는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 이후의 전부가. 그러면 증명이 끝났죠. 적당한 숫자 n에 대해서 그 이후의 전부가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과 알파 플러스 입실론 사이에 있구나. 좀 더 정확하게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과 알파 사이에 있구나. 이거를 이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네. 증명이 끝났죠. 수식으로 쓰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할 테고요. 네, 그림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좀 한 가지 응용만을 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양항급수의 수렴이라는 얘기인데 좀 이 말이 좀 그렇죠. 좀 양항급수 좀 말이 좀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나요? 말이 좀 너무 촌스럽고 없어 보이고 그런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이걸? 아시는 분 있나요? 양항급수 포지티브 급수 모르겠네요. 제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네. 네, 제가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급수 하여튼 그래도 무슨 말인지 분명하죠. 어떤 급수가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구나. 말은 좀 분명하죠. 네, 좀 없어 보이긴 해도 이럴 수가. 네, 그렇군요. 몹쓸 드립을 해주셨는데 저런 반응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n이 이제 수열이고 sn은 수열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포지티브 시리즈? 일리가 있네요. 포지티브 시리즈. 아주 시리즈 그쵸. 그래서 xn이라는 수열이 있고요. 이젠 들리시겠죠? 채팅 한 번씩만 쳐주세요. 또 혹시 아무도 못 듣고 계신데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n인 n에 대해서 xn이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양항급수잖아요. 모든 항이 양수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부분합수열이라 그러죠.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부분합수열이라 그러죠. 이제 얘가 위로 6이에요. 그러면 칸이 또 없네요. 그러면 이 부분합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니까 어떤 급수가 있는데 계속 양수만 더해 나가고 그리고 그 부분합수열이 위로 6이면 그러면 수렴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단조 수렴 정리로 앞서 봤던 단조 수렴 정리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겠죠. 단조 수렴 정리는 뭐 모노토닉 컨버전스 띠오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단조 수렴 정리 얘기를 하자면 단조 수렴 정리가 원비스 공리로부터 지금
그쵸.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슈프리멈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알파를 이제 저 슈프리멈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위로 6개여서 원비성 공리에 의해서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비성 공리로부터 단조 수렴 정리를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그 반대 방향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큘러스 같은 미적분학 책에서는 보통 단조 수렴 정리를 깔고 가죠. 그러니까 단조 수렴 정리를 마치 공리처럼 그렇게 해놓고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전개하는 책들이 캘큘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책들이 그렇게 하는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책은 완비성 공리로부터 이론들을 쭉 이끌어 나갔지만 어떤 책에서는 이제 단조 수렴 정리를 공리로 깔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그걸 정리라고 부르지만 어딘가에서는 그걸 이제 공리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동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증명에서는 사실 완비성 공리가 쓰였다. 제가 깜빡하고 말을 못했지만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런가. 완비성 공리가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은 언급을 했어야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앞서 말했던 저 단조 수렴 정리, 모노토닉, 뭐 시퀀스 티오름, 모노토닉, 컨버전스 티오름 저걸 써야겠죠. 가정에 의해 이 부분합 수열이 6개죠. 너무 당연한 소리죠. 가정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클리어한 겁니다. 지금 단조 증가하는 거랑 위로 6개 두 개 보여야 되는데 이미 가정에서 위로 6개래요. 그래서 하나 클리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조 증가인 걸 보여야 되잖아요. 오이 항을 빠뜨렸네요. 이럴 수가. 자, 이게 여기다가 모든 항이 지금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 xn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근데 얘는 뭐예요? kn1부터 n 플러스 1까지 xk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n1부터 n까지 xk 요게 단조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n번째 항보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조 증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번 위로 6개 2번 단조 증가 둘 다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 이 부분합 수열이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때 수렴하는 값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썼던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합 수열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수열이 수렴하는 값을. 근데 이거 참 좀 불편해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도 써야 되고 저 시그마도 써야 되고 sk도 써야 되고 무려 3파트나 있죠. 써야 될 게. 그래서 이건 좀 너무 쓰기 귀찮기 때문에 이런 좀 편리한 노테이션을 앞으로는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 때도 이런 노테이션이 나왔던 것 같은데 무한대를 이제 여기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xk. 네.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사실 뭔가 표기 자체는 조금 엄밀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표기를 정리를 한 거죠.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어폐가 있고 1부터 n까지 더한 그 부분합 수열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해야 정확한 건데 그냥 표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의미는 정확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1부터 n,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더한 수열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확한 거고 표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네. 그렇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오늘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